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지금부터 중국증권사 CICC가 지난 11월 14일 발간한 2023년 전망 보고서 3개를 공유 드릴 텐데요. 각각 중국 경제 전망, 중국 증시 전망, 홍콩 증시 전망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2023년 중국 경제 전망의 첫 페이지 요약본을 공유 드릴 텐데요. 중국식 표현이 많다 하더라도 그냥 직역식으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증권사 보고서라는 게 대체로 실제보다 다소 긍정적인 뉘앙스로 작성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요. 보고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문제로 화면은 계속 썸네일만 띄워놓을 테니 음성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중국 경제 전망 보고서 제목은 非典型复苏 2.0 번역하면 비전형적 회복 2.0 버전 총 4단락 첫 단락은 요약, 둘째 단락은 수요 둔화, 셋째 단락은 재정 정책, 넷째 단락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첫 단락 코로나 번복에 금융 사이클 하향이 겹쳐서 일정 기간 동안 중국의 수요 둔화폭이 공급 둔화폭을 초과했다. 전통적인 수요 충격에 비해 코로나는 더 많은 루트를 통해 초기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승수 효과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거시 정책의 승수 효과를 대폭 저하시켰다. 한편 금융 사이클의 후반부에 있어서 경제 구조 전환 과정에서 신흥 산업의 승수 효과도 전통 산업보다 작았다. 참고로 금융 사이클의 전반부는 부동산과 인프라에 고도로 의존하는 이원화 모델을 말하고 금융 사이클 후반부는 부동산과 인프라 비중 축소와 동시에 녹색 경제, 디지털 경제 및 기타 비중이 확실히 커지는 다원화 성장 모델을 말합니다. 네, 계속할게요. 2023년 만약 코로나 영향이 점진적으로 약화된다면 경제의 내생적 동력은 꼭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고 준재정 정책 강도가 계속해서 강화될 것, 특히 신흥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만약 코로나 영향이 뚜렷이 완화된다면 경제의 내성적 동력의 회복이 가속화될 것이고 정책 강도는 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러한 비전형적 회복의 현상 중 하나가 전통적인 거시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수요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큰 정책 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2020년 하반기 당시 코로나 상황에서의 회복을 비전형적 회복 1.0 버전이라고 부른다면 2023년의 회복은 비전형적 회복 2.0 버전이라 부를 수 있는데 비교적 큰 차이점은 전자는 주로 신용 완화에 의존했고 후자는 재정 완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참고로 신용 완화는 상업은행이 대출 문턱을 낮춰서 대출을 더 많이 푼다는 뜻이고 재정 완화는 정부가 직접 돈을 써서 경제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단락. 소제목은 코로나 번복의 금융 사이클 하락, 세계의 승수 효과로 수요 둔화폭이 공급 둔화폭을 넘어섰다. 이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는 유동성 제약, 위험자산 선호도와 자산 가격 등 전통적인 루트를 통해 수요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밸류체인, 자원 재배치 및 고도의 불확실성 등을 통해 초기 충격이 수요에 미치는 승수 효과가 확대됐다. 데이터에 의하면 방역 엄격 지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개수가 강화되면서 지난 몇 개 분기마다 이런 승수 효과가 점차 상승하는 태세를 보였다. 둘째, 코로나가 정책의 승수 효과를 대폭 저하시켰다. 2022년 광의 재정정책 강도가 10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재정정책의 승수 효과는 거의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코로나 불확실성은 개인들의 관망 분위기 심화와 피동적인 저축 상승을 초래했다. 셋째, 금융 사이클 하강 단계에서는 하이테크 산업의 투자 회복이 비교적 빠르지만 해당 밸류 체인이 부동산보다 짧아서 경제에 미치는 승수 효과도 아직 부동산보다 낮다. 예를 들어 2020년 투입 산출표를 기반으로 한 추산에 의하면 녹색 산업 구조 조정과 관련된 승수는 대략 1.6으로 2.4인 부동산보다 낮았다. 네, 이어서 셋째 단락, 소제목은 글로벌 빅 재정 배경하에 중국의 준재정 강도도 뚜렷이 강화되는데 코로나 영향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재정 정책은 더 큰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이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요를 지지하는 정책 순서로는 코로나 방역 정책이 개선되는 것, 재정이 소비로 직접 도달하는 것, 전통적인 재정 통화가 확장되는 것인데 이 중 첫 번째 정책인 방역 정책의 개선은 중단된 적이 없고 두 번째 정책인 재정이 소비로 직접 도달하는 것은 아마 강화될 것이고 세 번째 정책인 전통적인 재정 통화 확장은 여전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동태적 제로 코로나라는 배경하에 재정정책은 개인 부문의 대차 대조표에 대한 개선을 통해 방역 정책의 공간을 향상시킬 수 있다. 2022년 초부터 3분기 말까지 M2, 즉 광의 통화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6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8%포인트 상승해 12% 이상에 달했는데 이 중 재정의 기여도가 2.8%포인트였다. 준재정 정책 측면에서 정책적 금융과 관련된 인프라, 제조업, 포용적 금융 및 녹색 대출 등이 신규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2분기 말에 60%를 넘어선 반면 부동산 대출의 비중은 10% 안팎까지 떨어졌다. 은행 부채 측면에서 보면 2022년 기업 예금이 통화량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상승했고 주민 예금이 통화량 증가에 대한 기여도의 상승은 더 빨랐다. 2022년의 상황과 달리 과거 2015년부터 2016년 및 2020년 당시 통화량의 신속한 상승 배후에는 주로 부동산 관련 대출 확장과 기업 예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당사의 예측은 2023년 준재정 정책 강도의 지속적인 강화, 특히 신흥산업 발전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강화되는 것이다. 재정 및 준재정으로 통화를 투입하는 것은 부동산 대출로 통화를 투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가 미칠 것이고 추후의 소비 회복을 위해 여건을 마련할 수도 있다. 사실 해외 주요 경제체들은 비록 고인플레이션에 직면했지만 빅재정 시대에 있어서 재정적 긴축 강도는 제한됐다. 스태그플레이션 앞에서 미국과 유럽 정부는 일괄적으로 통화 긴축으로 물가 상승을 통제하고 일괄적으로 재정 보조금으로 경제 불황을 대응하고 있는데 국방, 양로, 녹색 전환 및 과학기술 혁신 등 면에 대한 지출은 미국과 유럽의 재정 적자율이 코로나 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이어서 네 번째 단락은 두 가지 가설을 들었는데요. A 가설은 코로나 영향이 점차 약화되는 경우, B 가설은 코로나 영향이 뚜렷이 약화되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전망했습니다. A. 만약 코로나 영향이 점차 약화된다면 당사는 2023년 경제 성장률을 약 5.2%로 전망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는 통합 재정 수지 비율, 즉 광의 재정 수지의 지난해 GDP 대비 비율이 2022년의 8.8%에서 2023년의 약 10%가 될 것이고 지준율과 금리 인하는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기저효과 때문에 2023년 GDP 전년 대비 성장률은 상고 호저의 흐름을 보일 것이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하반기가 약간 높을 것이다. 분기별 성장률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분기 3.7%, 2분기 7.8%, 3분기 4.9%, 4분기 4.6%이고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1분기 1.1%, 2분기 1.1%, 3분기 1.1%, 4분기 1.2%로 전망한다. 2023년 CPI는 2.2%, PPI는 0.6%로 전망한다. 다음은 B. 만약 코로나 영향이 뚜렷이 약화돼서 경제의 내성적 동력이 빨리 회복된다면 기존에 축적된 저축이 상당 부분 수요로 전환되면서 정책의 승수 효과도 개선될 수 있고 정책 강도는 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고 내년 경제 성장률은 약 6.7%에 달할 가능성이 있고 인플레이션은 A 가설의 경우보다 약간 높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는 2023년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이 2022년과 비슷할 것이고 통화 완화 공간도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A의 경우든 B의 경우든 위험 자산은 비교적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다. 이외에 제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혁신을 과거보다 더 중요한 위치로 간주했고 신발전 이념의 관철 강화가 중국의 경쟁력과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인데 이런 점의 자본시장에 대한 진작 효과도 한번 기대할 만할 것이다.
네, 이상 지난 11월 14일 CICC가 발간한 2023년 중국 경제 전망 보고서의 요약 페이지고요. 이어서 다음 영상은 2023년 중국 증시 전망 보고서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토였습니다.